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불자들을 릴레이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목소리로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주영 불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주영 불자님은 정토의 나물산지의 소속이시라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신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울주군 범서 태화강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이 아름답고 다운동 야산이 나지막히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 토박이고요. 울산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공직에 33년 근무하다가 작년에 은퇴해서 백수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온 지 오늘이 꼭 10일 되었고요. 지난 일요일에는 나물산 지회에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정토불교대학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1년 동안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럼 작년에 퇴직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그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사실 주변에 보면 정년을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고 막상 집에만 있으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께서는 알차게 보내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러신가요? 예, 저는 오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 매여 있었었고 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다 보니까 늘 바빴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전히 내 시간이 풀로 주어졌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책도 마음껏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불교 대학이라든지 불자로서의 어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망, 직장이라는 사회적인 관계망이 저에게는 굉장히 비중이 컸는데 그게 지금 사라진 가운데서도 크게 허전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제 삶이 단단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실제로 제가 오늘 처음 배웠는데 편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박주영 불자님이 저희 방송국에 들어오셨을 때 카리스마가 인상 깊고 또 편안해 보이시고 또 여유가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주영 불자님께서는 불교와는 어떤 인연으로 불자가 되셨을까요? 네, 저는 지금 진행자님 보시면 또 약골이고 체구도 좀 작고 한데요. 성격도 예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늘 여유가 없고 신경이 좀 예민해 있었고 그리고 힘들었어요. 늘 피곤했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돌볼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자라도 점점 더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네. 아침에 깨우는 것부터 학교 가는 거 학업을 하는 거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제대로 제 생각만큼은 제대로 되지를 않고 또 아이가 짜증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우연히 점심을 먹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게 어떤 스님의 법문을 보게 되었는데 옆에 계셨던
그 직장 선배님이 주영아 니는 이 스님 니하고 안 맞다. 니하고 딱 맞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법륜 스님 정문적설 니하고 한번 봐봐라. 딱 니한테 맞다.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륜 스님 정문적설이 뭔지 한번 봤어요. 그때 그게 13분짜리였는데 제가 그 아들에 대한 질문했던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게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그 첫 정문적설을 보고 제가 굉장히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지만 또 놀랍기도 하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리가 굉장히 열이 많아가 뜻대로 되는 게 없어가 머리에 열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 두피 속에 염증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제 느낌이 그 정문적설을 한번 딱 보고 나서 그 머릿속에 있던 그 고름이 터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뭐 시원한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정토불교대학을 다니고 경전대학을 다니고 또 제가 그 다녀서 삶이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분들이 불교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뒷바라지 뭐 봉사자 그런 걸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 인연은 우리 그 선배님 정보홍 선배님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직장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굉장히 험난하셨을 수도 있고 또 되게 고민도 많으셨을 거고 그런데 또 나는 또 지쳐가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정토회를 만나면서 인생이 조금은 편안해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사찰이 있으실까요? 예, 정토회를 사찰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거는 같은데, 예, 정토회는 내 행복을 위해 수행하고 또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보시봉사하는 수행 공동체거든요. 예, 저는 그 공동체의 한 주인공으로서, 예,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 살고 있습니다. 불자님께 가장 안정을 주고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곳이 바로 정토회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주영 불자님께서는 부처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나 사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부처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 예, 자등명, 법등명, 예,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예, 이 말씀과 또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 세상은 더덥다.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라.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 불법을 만나서 이게 내가 내 옳다는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좀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지만 다시 어느 순간 내 옳다는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10년 넘게 매일 아침 늦어도 5시에는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퇴직하신 이후에도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늘도요? 오늘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뭔가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기도할 때 제가 그 불자라면은 내가 뭘 해주세요 부처님 뭐 우리 아들 뭐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바라는 기도를 보통 하는데 네. 저는 그 바라는 기도를 처음에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바라는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이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은 지는 그 1년이 지난 이후로는 바라는 기도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기도할 때는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요. 이 가족들이 저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가족이 불보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전날 제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떠올려서 참회를 하고 예, 그렇게 다시 원래 내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자체가 제 마음에도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주영 불자님께서는 불자가 되고 어떤 점이 좋으셨을까요? 예, 제가 그 화와 짜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요.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화와 짜증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 꾸준한 수행 연습을 하고 내가 또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순간순간 예,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화나 짜증, 미움, 원망 이런 게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도 길게 끌려가지 않고 빨리 알아차리니까 놓게 되더라고요. 이게 좋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물질적으로 더 가지지 않아도 남편이나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또 이 세상이 또 얼마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대로 좀 만족하면서 가볍게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불자가 되시고 나서 마음 공부를 크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우리 불자님께서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항상 찾아오고는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불자로서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요?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생각이 많다는 거는 생각이 깊다, 좋은 걸로 알았는데 이 괴로움의 근본이 생각이 또 괴로움을 만들고 여기에서 더 꼬리를 물고 그 괴로움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또 나쁜 게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나쁜 순간에 오히려 기회로 잡는다. 그리고 이걸 길게 잡지 않는다. 이 관점하고 또 제가 굉장히 성격이 조급하거든요. 빨리 해야 되고 하는데 성급하게 해결하려는 것도 욕심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 결과는 인연에 맡긴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딱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불편할 일이 없고 편안하고 그것도 편안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은 또 적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슬기롭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주영 불자님께서는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 있으실까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계획이 바뀐 건 하나도 없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뭐 씻고 밥을 먹듯이 그렇게 밥을 먹듯이 매일 기도를 하고 살 거고요. 기도를 하면서 매일 수행 정진하고 또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 이 삶 속에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보시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길 그 불법을 좀 전하면서 죽을 순간이 오면 더 살겠다 하지 않고 안녕하고 그렇게 가볍게 떠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사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불자님께서는 혹시 제가 불자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불자가 있으실까요? 네, 자랑하고 싶고 또 실제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불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분 또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주영 불자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신청곡이 있으실까요? 네, 여고 시절 조용필 오빠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주영 불자님의 신청곡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 지금 들으시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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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